광양 재래시장 인근 도로를 놓고 노점상과 농협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반복되는 불법 노점을 막겠다며 농협이 비료를 도로에 쌓아두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상 실효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중단할지 검토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변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행사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오는 13일 예정됐던 올해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도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순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내년부터 해체된다는 소식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문화예술계 쪽의 반발이 거셉니다. 학생 단원들과 학부모들은 오늘 시청을 찾아 시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청사를 빠져나가는 시장 관용차를 둘러싸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청원경찰이 이를 막자 고성도 오갑니다. 이게 시장님이 하는 행동입니까? 시민들께? 저희가 얘기를 길게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7일 순천 문화예술회관이 낸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폐지 보도자료가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폐지하고 각 학교의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정작 학생 관원들과 학부모, 담당 강사들과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단체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금요일 저녁에 기사 통해서 알았거든요. 시청에서 뒤통수를 때린 느낌이라서 너무 놀랬거든요. 이미 기사화 다 시켜놓고 부모님들을 부른 거예요. 앉는데 책상이가 이미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 자료가 놓여진 거예요. 이에 관원과 학부모들은 시장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겠다며 시청을 찾았지만 짧은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자 마찰이 이어진 겁니다. 시는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먼저 상황을 정리한 다음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폐지한다는 보도자료가 먼저 나간 건 절차상 문제였다고 인정하면서 아직 완전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면담 일정을 조정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몰 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이걸 결정하는 과정은 지금부터 이제 학부모들, 단원들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자료들을 아무튼 최종 결정은 2월 말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광주 전남권에서 유일한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경제적 이유로 폐지한다는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뭐 후원을 받거나 다른 예산 방안을 몰색해서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청소년 문화예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소수의 단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여러 곳의 학교로 쪼개는 것이 예술인재 양성에도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납득할 만한 폐지 사유를 듣기 전에는 존속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날에 때 아닌 불법 적치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내 한 농협이 불법 노점을 막겠다며 비료를 도로 위에 쌓아둔 것인데요. 불법 노점에 불법 적치로 맞선 현장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오고 가는 도로 위로 까만 적치물이 눈에 띕니다. 어른키를 훌쩍 넘는 크기로 도로 끝을 따라 위험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번 인도에다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10개를 쌓아놨잖아요. 이 적치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농업 비료. 불쾌한 냄새까지 새어나오다 보니 시민들까지 눈살을 찌푸립니다. 취재 결과 비료를 불법으로 쌓아놓은 곳은 인근에 위치한 농협이었습니다. 장날마다 반복되는 불법 노점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료를 쌓아둔 겁니다. 그러나 해당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영업을 하고 있는 자신들 역시 불법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도 공용시설인 도로에 불법 적치를 한 농협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또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율돼야 될 부분은 조율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농협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객들과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이동 요청을 했는데도 상인들이 거부해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인도가 인도로서 사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맹점이지 장사를 하고 뭐가 맹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맹점이지 다른 맹점은 흐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합법적인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상인회와 논의까지 거쳤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결국 적치물을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단속 등을 통한 도로 관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갑자기 박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맞춰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상인들을 시장 안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 노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맞선 농협의 이번 태도는 수긍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배달업체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히터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장팔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쯤에는 여수시 삼산면 검은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골절상을 입은 몽골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급파된 해경 헬기에 의해 육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새벽 0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숙박업소에서도 불이 나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붙었지만 투숙객과 직원 15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1월부터 2달치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아동 16명을 수십 차례 밀치고 폭행한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3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후보자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 전략 공천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영입한 인재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판사가 영입 인재 20호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최 전 판사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데다가 최근 광주의 한 지역구에서 최 전 판사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진행돼 해당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 영입 인재 4호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역시 고향인 순천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비례대표 전략 공천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영입 인재들이 지역구에 배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략 공천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후보 대신 영입 인재를 일방적으로 전략 공천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혹독한 민심 위반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쟁력의 문제랄지 또 정체성의 문제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당으로서는 당연히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당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가 오는 20일쯤 결정날 예정인 가운데 전략 공천 지역구와 대상자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영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선거구 예비후보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순천을 새로운 형태의 도시건설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순천만과 국가정원, 나간읍성과 송광사, 서남사, 봉화산 둘레길과 드라마 촬영장의 관광벨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최고의 힐링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이 이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순천시의회 나한수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가 순천문화원과 10년이 넘는 해묵은 갈등을 풀고 화해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순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 외부 전문 사무국장을 채용해야 하는데도 6급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며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퇴역 해군 함정을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자는 정책 제안에 대해 여수 시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군 퇴역 함정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놓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07명 가운데 62.6%가 찬성해 반대 21.5%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해군 함정이 호국 충절의 관광도시 여수와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시 장소로는 선소해역과 해양공원, 소호요트장 순으로 많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취소됐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3일 백운산 고로쇠 약수체에 취해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를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2018학년도에 41명, 지난해 5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9명이 많은 6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농업교육과와 컴퓨터교육과에서 두드러진 합격률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중등교사 임용자를 길러내는 인재양 성원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의 토지 면적이 축구장 200여 개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올 초 재집계한 지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지 면적은 모두 512제곱킬로미터로 율촌 제2산단 용지 매립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에 비해 축구장 203개 크기인 145만여 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 지역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져 정부 교부금 산정 등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3월부터 세계 27개국 35개 도시에 해외 비즈니스 센터 44개소를 구축해 운영한 결과 모두 2,353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남 테크노파크는 전남 수출 희망 우수중소기업 128개사에 모두 406건의 잠재 바이어를 발굴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올해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